안녕하세요. 앵커학원에서 영문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문연아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1학기 잘 마무리하고 2학기 중간고사 본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시험지 가지고 1대1 상담을 좀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좀 맞았고 이건 어떻게 해서 틀렸고 그래서 점수가 이건데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부분들 얘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경험했듯이 중간고사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기말고사를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기말고사에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해서 기말고사의 점수를 올려서 1등급 기말고사 점수 올려서 2등급 이렇게 업 시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풀었어요. 고쳐서 틀렸어요. 이런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일어서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 중간고사, 2학기 때 기말고사 다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 문법은 여전히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교과서 외 작품이 선택지에 1, 2, 3, 4, 5에만 외부 작품이 좀 제시가 됐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시험은 비교 작품으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1학기 시험 유형하고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었는데요. 국어 상하가 둘 다 들어갔었죠. 그래서 3단원에 있었던 고전 수필 이것도 코끼리 나온 거 알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되는데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좀 어렵게 풀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미완성의 걸작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문제, 예상 문제 풀어보면서 충분히 준비했었던 비슷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외부시하고 함께 나왔었던 부분이 되는데요. 현대시하고 이제 사설시조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기로 아예 이제 사설시조가 함께 등장을 해서 비교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 충분히 연습을 시켰었는데, 그게 지금 확인학습 시간에 출제가 됐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온 친구는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채점만 하고 오답풀이만 한 친구는 좀 문제를 놓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한 번은 언급은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접근해라.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고, 왜냐면 이제 중세 국어로 고어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읽어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중세 국어 시험 범위를 이제 치렀기 때문에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단원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도 여전히 이제 고어가 됩니다. 중세 국어 형태로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자어들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석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자료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동별곡부터 지금 진도 나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나하나 또 한 줄 한 줄 분석 들어가다 보면은 현대어 풀이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세국어까지 용비어천까지 한 번의 시험 범위가 됐어. 그 다음에 지금 1학기하고 다른 점이 외부시, 학습지를 이제 현대시 2개를 줬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연습 문제를 풀리면서 좀 연습이 됐다라고 준비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같이 이제 엮어서 비교 분석하는 부분에서 하나씩은 좀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객관식으로 지금 24문항이 지금 출제가 됐는데 100점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점수가 안 나와서 잘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00점이 없는 걸로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학기 때보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인데요. 1학기 때보다 보기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가 많이 출제가 됐다, 보기를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능형의 문제로 가고 있다. 영문고가 1학년 때는 그래도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조금 무난하게 문제를 내거든요. 하지만
2학년 때 가서 문제를 굉장히 수준을 확 올려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모의고사 문제 푸는 부분들, 그리고 많은 작품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해놔야 2학년 내신 대비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1학년하고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 문제들 보면은 많이 어렵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2학년 대비로 들어갈 거거든요. 2학년 대비로 들어가면서 고전시 더 확장시킬 거고 현대시 더 확장시켜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있는 부분들, 보기 이렇게 다른 시가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고전시에서도 사설시조가 하나 또 출제가 됐는데, 현대시에서도 또 다시 모르는 작품이 출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1학기 때는 이 선택지입니다. 1학기 때는 선택지에서 표현 방법이 똑같은 거, 혹은 시작과제와 태도가 똑같은 거, 이렇게 연결을 시켰었는데, 지금 2학기 때 다른 부분이 지금 고전시에서도 사설시조가 하나 이렇게 보기로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현대시에서도 지금 외부시가 지금 아예 아이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해석해서 적용시킬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난이도를 높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이 2학년 때는 대부분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으로 조절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방학 때 좀 연습을 시킬 거고,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에서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의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푸는 부분, 모르는 작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향과 시조 2편,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현대시에서도 외부시가 출제가 됐었지만은 고전시에서도 이게 안 배운 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은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억하는 친구 있고 기억 못하는 친구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시조 이론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은 학습활동을 활용한 부분이거든요. 학습활동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향가하고 연결시켜서 연습 문제를 풀었었던 부분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외부 작품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휘 부분은 모르는 것은 풀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지 접근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당황한 거죠.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1학기 때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현대시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전시에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말고사도 이런 유형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학년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다. 대부분은 이런 문제일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렇게 가와나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비교 분석하는 부분들 작품을 놓고, 그 다음에 배경이 또 필요해요. 이 작품이 창작된 배경,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었느냐,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작품을 설명하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2개 다 맞은 상황인데, 어떤 친구들은 이게 배점이 좀 높거든요. 4.4점이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거나 혹은 이 문제를 놓쳤던 부분들. 그래서 외부시 폭포하고 폭풍 2작품이 있었는데 배점이 다 높습니다. 4점대입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다 하나당 배점이 높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 틀린다, 2개 틀린다, 등급이 확 달라지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항수가 우리가 첫 번째 중간고사 때는 27문항이었었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도 24문항, 이번 시험 문제도 24문항, 문항수를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선택지를 그리고 보기를 좀 잘 좀 읽어라. 그래서 한 단어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한 단어 때문에 맞는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언지도 하고 또 강조도 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연습을 시켰었고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지금 2개 정도 틀린 친구들, 3개 정도 틀린 친구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점대, 초반 84점, 85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1학기 때 100점 맞은 친구입니다. 1학기 때 100점 맞은 친구도 좀 실수가 있어서 1등급 잘하면 1등급 조금 이제 배점이 조금 높은 게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2등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기말고사 있으니까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우리가 1등급 만들자 이렇게 좀 상담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중세국어인데요. 중세국어는 보기보다는 이 선택지를 비교 분석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연습했던 문제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는 실수가 많지는 않아요. 중세국어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한 그대로 또 연습 문제 풀어본 그대로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중세국어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게 풀었던 것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다만 이제 헷갈려서 현대국어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현대국어 같이 연결시켜서 문제가 출제됐었던 이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를 좀 실수한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100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시 나온 거 폭풍, 폭포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0번 문제 문법 문제하고 좀 실수가 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100점에 가깝긴 하지만 100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갈래별 기본 정리는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분석하는 건 연결시켜서 하고 문법은 이번에는 없는 거죠. 문법은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은 다 진행을 했는데 다만 관동별곡과 관련해서 관동별곡 좀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습 그리고 거기 안에서 중세국어 문법을 연결시켜서 선택지에 한두 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이 완전하게 배제된다라고 보면 안 되겠고요. 중세국어하고 연결시켜서 또 관동별곡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전달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응용 문제는 준비되어 있는 것들 많이 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제도 나가는 부분들이 되는데 확인학습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그리고 오답풀이를 반드시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시험을 시간 안에 푸는 연습 이런 부분들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기말고사 부분입니다. 기말고사 부분은 문법이 조금 배제되어 있고 현대시, 고전시, 그 다음에 문법은 조금 배제가 되어져 있는데 문법은 제가 써놓은 것은 2학년 때문에 써놨습니다. 지금 계획표를 보면은 얘네 학년이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과정을 공부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배정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은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문법 위주로 2학년 1학기 때든 2학년 2학기 때든 문법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문학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법은 2학기 때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 문법이 1학기 때 들어간다. 그럼 2학기 때 문학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 때 둘 다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 산문보다는 고전 산문을 조금 더 읽힐 예정입니다. 자료는 고3 EBS 교재를 가져다가 아이들 분석하는 연습들 문제 유형을 자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3 수능 특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부분인데요. 예상시험법입니다. 예상시험법인데 관동별곡, 세밀한 분석 들어갈 거고요. 문제풀이 반드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화자의 태도, 연계된 작품들, 자연 친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져다가 연결시켜서 아이들 좀 시야를 넓혀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게끔 태도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문문학입니다. 산문문학이 지금 소설이 2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둘 다 1인칭 시점이에요. 근데 1인칭 시점인데 하나는 주인공 시점, 하나는 1인칭 관찰자라서 두 개를 놓고 비교 분석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헷갈려서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작품 분석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기말고사를 잘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오답 노트를 좀 시킨다고 보면 되겠고 늘 연습 부분 이것은 문법 체크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건 이제 방학 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오답풀이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왜 틀렸는지를 본인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찾아볼 수 있도록 혹은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편집해서 나간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첫 번째 페이지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2학년 내신 대비를 위해서 또 2학년 때는 수능도 함께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초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가서 수능 대비를 하는 것은 좀 늦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부족 현상이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우리가 내신도 쫓아가지만 수능도 같이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신 대비도 수능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능형의 모의고사, 수능형의 문제, 수능형을 공부하는 부분들은 2학년 내신 대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네. 영문고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6시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예비 2학년 윈터 스쿨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침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길들여주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학원에 전화해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원에 전화하셔서 저랑 통화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